연암 친구들 반갑습니다. 문법의 최강자 연암국어학원 원장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설 영상은요, 다양한 문법의 기초 개념 이론과 사례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법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자, 우리 문법의 전범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기초 개념이 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아는 내용이나 이미 시험을 친 내용은요, 스킵을 해가면서 뒤로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문의 체계에 관련된 의문론의 개념입니다. 1번 좋은 위치 그리고 2번 좋은 방법을 보니까 이거는 자음을 분류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1번 양수음입니다. 우리 자음은 총 19개가 있죠. 모음은 총 21개가 있어요. 자, 이런 자음은요, 소리가 흘러나올 때 어떻게 특정 기관에서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죠. 자, 그럼 19개의 자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은 위치의 뜻은요,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자, 먼저 양수음입니다. 양수음은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우리 외우는 방법 연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빠마, 부, 풀 알고 계시죠? 치조음은요, 혀 끝과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혀 끝, 윗잇몸. 외우는 방법, 너도 따라 사탕 싸. 자, 경국의 음은요, 센 입천장과 딱딱한 입천장이죠. 센 입천장과 혓바닥입니다. 짜장차, 연암 친구들이라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의 입은요, 영국의 음은 여린 입천장 가 플러스 혀 뿌리 쪽, 혀 뒷부분입니다. 그까이 크. 후음은 목청입니다. 목청을 울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목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히읗이죠? 자, 우리 다 친구들 외우는 방법 다 아실 거예요. 마마부풀, 너도 따라 사탕싸, 짜장차, 그까이 크, 흐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자음을 소리나는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비음이 있어요. 자, 코고 코가 울리며 나는 소리겠죠? 콧소리입니다. 코가 울리며 나는 소리예요. 오나미. 유음은 혀 양쪽으로 흘러가며 나는 소리입니다. 흐름 소리입니다. 리을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세 개는 안 울림 소리입니다. 자,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죠. 그리고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은 안 울림 소리입니다. 파열음은요, 공기가 흘러나왔다가 특정 부분에서 닫혔다가 터지듯이 나는 소리입니다. 공기가 닫혔다가 터지듯이 나는 소리죠. 자, 우리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파열된다, 김담배.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김단빼. 네, 크고 단단한 소리죠. 강하고 거친 소리 김탄패. 뒤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세리가 짱짱 커집니다. 해서 얘들을 나눈 기준은 다시 어떻게? 소리의 세기입니다. 자, 마찰음이에요. 좁아진 좀 기간을 스치듯이 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마찰되면 나는 소리예요. 자, 마찰음이니까 마시흐 외우는 방법이죠.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된 소리 쌍시옷이 있습니다. 자, 파찰음은요, 파열되었던 음이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파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자, 쌍지읒 치읒 해서 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소리의 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우기 어려웠던 자음 분류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세 번째 알맞은 방법과 의문의 변동을 적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읗이 탈락이 되죠. 자, 니은이 올라갑니다. 님. 자, 미음이 올라가게 되죠. 연음이 됩니다. 님, 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자, 니은 뒤로 연음됩니다. 늘, 이룩한, 자, 원래는 얘가 둘이 사이에서 띄어쓰기니까 자, 끊어서 발음하면 되겠죠. 그리고 붙여서 발음해도 상관은 없지만 독립, 띄우고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요 의문의 변동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히읗 어디 갔어? 히읗 탈락됐죠? 해서 여기서 요 단어에서 히읗이 탈락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단어 한번 보세요. 비읍 없어졌죠? 비읍, 시옷 없어졌죠? 비읍, 시옷 중에서 시옷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비읍이 뒤에 오는 미음과 만나서 어떻게 비음화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발전이죠. 발전에서 있는 건 된소리 대기입니다. 교체 현상이죠.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요거 의문의 변동 들어가는 친구들 중요하죠. 교체 현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된소리 대기거든요. 된소리 대기는 앞말에 받침 김담배 뒤에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되죠. 자, 된소리 대기는 당연히 예사 소리 그드 부스즈가 된소리 끄트 부스즈가 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 우리 어간은 동사 형용사에서 기본형일 때 다로 끝날 때 다 앞부분까지를 어간이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은 앞부분이죠. 용언의 어간의 끝, 즉 말은 마지막이 니은과 미음일 때예요. 이런 뒤에 날아오는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자면 얘는 신발을 신고 참다. 리을 미음도 어차피 리을이 없어지니까 옴다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물론 있잖아 얘들아. 이거 단, 피동과 사동의 뭐는 기는 어떻습니까? 기는 된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옴다, 옴기다. 그죠? 네. 그래서 신다, 신기다. 자, 어때요? 된소리가 되지 않죠? 자, 세 번째,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리을 받침 뒤에 예사 소리가 또 된소리가 됩니다. 갈등, 발전, 일정. 네 번째, 관형사 영어미. 리을 뒤에 따라오는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될 수 없어. 그죠? 갈 곳이 어디야? 자, 이렇게 된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얘는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일부 현상입니다. 자, 2번 문제 발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불이 나왔습니다. 등불, 된소리 됐어요. 등불 같이 빨갛게 이렇게 되죠. 어로 해도 되고 여로 해도 됩니다. 피어난 장미꽃잎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떤 의문의 변동이 있을까? 지금 확대를 좀 해서 해보게요. 등불, 자, 불이 뿔이 됐는데 아까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이 된소리 대기 규정을 4개나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에 등불 규정이 있습니까? 자, 받침 김담배 아니죠. 용언 당연히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관형사형이 리을도 아니죠. 그러면 이 외의 현상, 된소리 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우리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 모음이나 우리 울림소리 자음 있죠. 자, 앞말의 받침이 모음이나 혹은 울림소리 자음이에요. 자, 오나미 리을. 그래서 결국 요 조건이 뭐예요? 얘들이 바로 그치? 얘들이 울림소리지. 자, 울림소리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 됐어.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합성어야. 합성어. 그러면은 사이소리 현상, 뒷소리가 된소리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얘는 중요한 게 위에 있는 된소리 대기랑 달라요. 첨가 현상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하나만 예문을 금방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비빔밥이 있잖아. 약밥이 있거든. 둘 다 똑같이 밥이에요. 그런데 비빔밥은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지. 근데 약밥은 앞말의 받침이 요거지. 받침 김담배잖아. 예사소리지. 자, 이런 음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첨가 현상의 뭐죠? 네?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죠? 교체 현상의 된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넓다가 넓다지만 넙으로 발음되는 거 세 가지 유형 알고 있습니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자, 얘입니다. 발음 들어갑니다. 넓적한 냄비에 오, 틀렸어. 사이쇼 들어가야 되죠? 이 문제가 원래 이거야.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자, 연음 되죠. 연음 선생님도 좀 실수를 잘합니다. 또 연음. 자, 여러분 사실 요거 있잖아. 부거라 해도 괜찮고 부겉 해도 괜찮거든. 근데 사실은 사이시옷은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끓는다. 자, 그럼 음운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넓적한 들어가 있는 거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 없어졌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리고 쩌가 됐잖아. 자, 예사소리 받침 비읍 뒤에서 쩌가 됐으니까 오케이. 얘는 교체 현상의 된소리 대기죠. 자, 그리고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됐어? 축약이 돼 있지. 기역 플러스 히읗이 거센소리 됐잖아. 자, 요거는 자음 축약입니다. 거센소리 대기 축약에 들어갑니다. 자, 사실 우리 냄비는 원래 원형이 남비였던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냄비가 지금 정착이 됐죠. 자, 얘는요. 모음동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그래서 모음동화가 표준어가 된 예입니다. 자, 모음동화는요. 앞에 있는 자, 후설 모음이 뒤에 있는 이를 만나서 이가 붙은 경우입니다. 괴기, 핵교, 애미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 모음동화는요. 사실은 이게 비표준어예요. 그래서 비표준어인데 표준어가 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냄비, 내동댕이, 치다, 쟁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북어국입니다. 사이쇼 들어갈 조건 다 갖추고 있죠. 자, 북어국 일단 합성어면서 그리고 우리말 들어가 있죠? 자, 북어가 한자어일지라도 국이 우리말인 거 알고 있죠? 고유 어간이 있으면서 자, 국이 꼭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말이 비어있죠? 자, 그러면 시옷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북어국 됐어요. 자, 그리고 끓는다 얘 되게 중요하거든. 자, 끓는다는 리을 히읗 중에서 히읗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탈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유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쌤이 아까 우리 2번에서 그냥 중요한 등볼만 보고 지나갔는데 나머지 거 좀 쉽지만 한번 점검을 다시 올라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치는 국외음화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국외음화 디귿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읒 치읒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만약에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빨갛게 자, 여기 또 아까 밑에서 보았던 자음 축약 거센 소리와 일어났습니다. 축약이죠. 자, 피연한이 원칙이지만 피연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피연한에서는 네, 이 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모음이가 첨가됐죠. 장미 꽃잎 보세요. 자, 꽃잎은요 대표적인 니은 첨가의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니은 첨가가 뭐였죠? 자, 우리 연어민들 니은 첨가는요 조건이 첫 번째는 합성어거나 파생어였어요. 두 번째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로 뒷말이 시작되면은 자, 고 이나 반모음이 앞에 니은 발음을 첨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꽃잎은 꽃잎 이렇게 되잖아. 자, 이 상태에서 음절의 끝소리 넣어보세요. 꽃잎 들어갔죠. 자, 최종 발음 아닙니다. 비음화까지 시키세요. 꽃잎.
세 가지나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형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형태소입니다. 우리 기분도 전환할 겸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초록색. 자, 네 번째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뜻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채소의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소리의 채소 단위는 앞에서 우리 분류했던 의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뜻의 채소 단위는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 어서 눈을 크게 떠서 파란 하늘을 봐라.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서는 더 이상 못 자르죠. 어서 눈을 잘랐습니다. 크게도 형태소로 자를 수 있죠. 크게. 자, 떠서 기본형으로 항상 형태소는 원래 모습입니다. 뜻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어미 어서. 파란도 파란이 형태소죠. 니은이죠. 하늘 더 이상 자르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늘. 선생님이 모르고 얘만 플러스를 낸다. 자, 계속 하늘 그리고 조사 을. 자, 바라는 형태소 아니죠. 보다에서 온 거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부터 먼저. 여러분 실질 형태소를 빼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는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형식 형태소는 의미 없이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 먼저 골라보도록 하죠. 빼면 다 형식 형태소예요. 자, 어서입니다. 눈입니다. 크다의 크입니다. 뜨다의 뜨, 파랗다의 파랗, 의미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다른 말로 어근이라고도 하죠. 하늘, 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분류를 해봤고, 자립 형태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립 형태소는요, 자립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서, 자, 어때? 문장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자, 어서, 자립 형태소고, 눈, 네, 명사 자립 형태소죠. 크게는 절대 아니에요. 크게는 크다, 크고, 크니 얘가 자립성을 갖추려면 뒤에 어미가 따라와야 된다죠. 자, 그래서 눈까지만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떠서 파랗 다 똑같아요. 하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전 형태소는 나머지 다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형태소 분류해 볼게요. 선생님, 자, 사실 우리가 있잖아. 한자어들은 따로따로 다 하나의 뜻을 분할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선과 생을 따로 보기는 합니다. 자, 선생은 사실 굳어있는 단어라서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재량에 맞춰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님, 네, 접사님,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님. 자, 의, 형태소는 기본 모습입니다. 딸, 님, 은. 자, 너무도 사실 한개 형태소 아니다. 넘, 우, 귀엽다, 귀엽, 니은, 소, 역. 자, 였다는 줄임말이죠. 다의 줄임말입니다. 자, 여기서 상식, 귀엽다에서 비읍은요, 우나 오와 같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 형태소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 선, 생, 접사는 뜻이 없죠. 붙어야지 뜻이 생기지. 딸, 넘다의 넘, 귀엽다의 귀엽, 소, 여입니다. 자, 우리 이었다는 조사 이다에서 왔어요. 얘는 뜻이 없죠? 자, 뜻이 없는 조사입니다.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생략할게요. 자, 자립 형태소는요. 한자어는 자립은 여기서 선생은 따로 못한다고 보면 되고, 딸, 자립하죠. 딸, 넘 당연히 자립은 못합니다. 뜻만 가지고 있죠. 기업도 똑같고 소녀 똑같습니다. 한자어니까 네, 따로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나머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를 한번 나눠봤고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기본형으로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5번 활용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활용. 활용은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간은요. 활용할 때 활용시 변하지 않는 앞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실 요게 이제 근이랑 헷갈리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을 하죠. 이다의 이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어간이거든. 그래서 사실 어간은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미는요, 활용 시 변하는 뒷부분입니다.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활용할 때 모양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간 어미 분류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우리 어간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간은요, 기본형에서 뭐뭐다. 요게 어간이다. 자, 믿었다에서 어간은요, 믿입니다. 자, 어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엇과 다로 나뉘게 되죠. 드셨다에서도 드시다 기본형 아닙니다. 들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어간은 들. 자, 그러면 어미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엇, 아까 나왔었던 엇이죠. 다, 자, 마지막 어미입니다. 어말어미입니다. 끝에 있는 어미라고 해서 어말어미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용어 알고 있죠? 어미는 제일 끝에 있는 어말어미 하나와 끝에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선어말 어미로 나누어져 있죠. 뭐 시제나 높임이나 이런 걸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자, 먹였다입니다. 요 단어는요, 먹이다가 어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어간은 어디까지 범위에 들어가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앞부분은 어디까지예요? 근과 접사까지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먹였다는요, 요 이가 사동의 접사잖아요. 접사이기 때문에 요까지도 먹이다를 기본형으로 봤을 때 어간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시제 선어말어비 다 어말어미입니다. 자, 공부하다에서 어간은 당연히 공부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도 명사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주는 접사입니다. 자, 공부하까지가 어간이고요. 자, 남아있는 과 선어말어미 다라는 어말어미까지 어미입니다. 자, 어간은요, 세파라타는 세파랏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세는요, 접사잖아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다는 어말어미입니다. 구운도 기본형 어간 굽다에서 굽이 어간이고요. 자, 남아있는 니은 어미입니다. 자, 선생님 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비읍과 아까 얘기했지? 우랑 오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구우는 이미 굽에 디귿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치솟았다입니다. 기본형 치솟다. 자, 우리 접사 치도 어간에 들어갑니다. 앗이라는 선어말어미, 다라는 어말어미. 자, 짓팔 폈겠지? 되게 어렵죠. 자, 짓 매우라는 의미의 접사입니다. 밥. 근이죠. 자, 피동이죠. 자, 요까지가 바로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또 접사, 접사입니다. 자, 우리 접사는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접사는 근의 의미를 첨가해 주거나 아니면 피동사 등의 의미가 첨가된다든지 아니면 품사를 바꾸는 걸 우리는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어미는요. 엇겠지 할 때 시제 선어말 어미, 겟 추측을 하고 있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까지 해서 어간과 어미 분류 기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요. 6번 낱말 형성법입니다. 자, 낱말 형성법. 자, 어근은 뜻이 있는 형태소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소 중에서 뜻이 있는 형태소. 같은 말로는 실질 형태소가 있고요. 자, 접사는 세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어근의 일정한 의미를 첨가해줘요. 제한한다고 봐도 되고 첨가한다고 봐도 돼요. 첨가하고요. 두 번째는 어근의 품사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어근이 속해 있는 그 문장의 성격인 능동을 비동으로 바꾸고 주동을 사동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 이희리기 혹은 이희리기 우구추를 말하는 거죠. 접사 골라 봐이유. 자, 매미의 이입니다. 자, 요 단어는 사실 맴이라는 부사를
이가 붙어서 어떻게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명사로 바꾼 케이스예요. 2번에 해당하죠? 맴이 개굴 이 할 때 이런 이들이 바로 품사를 바꿔주는 부사를 명사로 바꿔줍니다. 소리가 크게 울리는 자 여러분들 개는요 어말엄 개는 엄입니다. 크다 크고 큰 이 중에 하나인 엄입니다. 자 울리는 이래 돼 있죠. 자 울리는에요. 울다에서 리가 만났잖아요. 자 그럼 이 리는 뭐를 의미하더라? 그치? 자 크게 울리다 역시 피동의 의미를 주고 있는 접사였습니다. 참나무의 참입니다. 토종나무란 뜻이고요. 선잠의 선입니다. 서 있다의 선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선술집처럼 서서 먹는 술집이면 그렇죠. 뜻이 있는 합성어 어근이겠죠. 하지만 네 선술집은 서다 니은 술집이죠. 자 근데 선잠 선무당 선머슴은 선이 접사입니다. 선잠을 자는 그녀가 보였다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었다에 보였다 피동의 의미인 접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도 낯설지 여러분들 이거 합성어예요. 접사 아닙니다. 낯이 설다라는 합성어고요. 자 너무 예뻤다 우 나왔습니다. 우 접사입니다. 너무 자 너무는 그러면 뭐예요? 네 품사 넘다라는 동사를 너무라는 부사로 바꿔주고 있죠. 품사 바꾸는 것은 접사. 자 싸움꾼의 접사가 두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싸우다에서 품사 바꿔주는 미음과 꾼이라는 의미를 첨가해주는 접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싸우다라는 동사가 싸움이라는 명사가 됐잖아요. 자 선영은 멋있는 자, 합성어입니다. 멋이 있다니까요. 자 여자답게 찾았다 답입니다. 자 여자답게는요 명사 여자를 형용사 여자답다라고 바꿔주고 있죠. 사흔날 사흘 플러스 날이 만난 합성어입니다. 저 당연히 접사가 없죠. 자 깨어났다 잠결에 자 잠결에 접사 있습니다. 결 절대 아니에요. 결은 어근이거든요. 자 요 단어는 자다라는 동사에 미음이 붙어서 잠이라는 명사가 되었죠. 품사가 발생 전이 된 겁니다. 잠결에 흘린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흘리는요. 흐르다에서 플러스 흘리다라는 이가 붙은 겁니다. 물론 여기 니은도 붙어 있지만 자 여기서 이가 바로 잠결에 흘리다 무엇을 침을 흘리다 침이 흐르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사동 접사입니다. 자 침이 베개 찾았어요. 베개 베다에서 자 동사 베다를 베개 명사 베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덮개에 할 때 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 돼 있네. 덮개에 잔뜩 묻었지만 덮개 또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습니다. 그녀를 감싼 카리스마는 감싸다. 네, 얘도 합성어입니다. 참고로 감싸는 통사적 합성어죠. 비통사 합성어죠. 자, 비통사 합성어 중간에 연결 어미가 없습니다. 감다와 싸다에서 어미 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통사 합성어입니다. 자, 감싼 카리스마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사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7번 동사와 형용사의 제약입니다. 자,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가 활용이 제약되는 거 우선순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형용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먼저 현재 진행형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 니은다가 안 된다는 거겠죠? 제약받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과 청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 청유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는 동사니까 가능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가능합니다. 나를 믿거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연하민들과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자. 조용하세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형용사는 제약이 의외로 많네요. 자 그리고 현재형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은은 돼요. 알맛 은 되거든요. 그런데 는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도나 목적형의 활용, 즉 어미, 뭐뭐러, 뭐뭐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노래방에 갔다. 맞거든요. 그런데 예쁘려고 병원에 갔다. 안 됩니다. 기분 좋으려고 그죠?
탄산음료를 마셨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으면, 이 의미를 쓰고 싶으면 동사로 전환해서 예뻐지려고, 좋아지려고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믿다, 믿는다 되니까 동사입니다. 꽃이 핀다 되니까 동사. 현재 진행형으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해가 진다 동사. 알맞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 편안한다 안 되니까 형용사. 조용한다 안 되니까 형용사입니다. 사랑한다 되니까 동사. 행복한다 안 됩니다. 형용사. 조용한다 형용사. 맞는다. 자, 외우세요. 됩니다. 맞다는 됩니다. 자, 그리고 집중한다 동사입니다. 나는 진짜 집중한다. 조심한다. 자, 조심한다. 너 항상 좀 조심해라. 해서 나는 매우 조심한다. 동사입니다. 걸맞다. 자, 걸맞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형용사입니다. 자, 예쁘다.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예쁘다는 당연히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잘생기다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게 사실은 원래 잘생기다가 형용사였어요. 당연히 형용사였겠죠? 자, 그런데 얘가 동사가 돼버렸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이버에 찾아보셔도요. 잘생기다는 이게 사실 이제 동사가 되어 있다? 조금 웃기긴 한데 이게 뭐 잘생겨라 이건 안 되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생기다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예뻐지다. 근데 예뻐지다는 지다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영원한다 안 돼요. 형용사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되네요. 동사입니다. 하지만 접는다는 안 되니까 형용사겠죠. 자, 동사 형용사 구분 무엇을 보면 자, 위에 형용사는 안 되는 활용 형태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수업 중에 했었거든요. 그죠? 수업 중에 했을 거니까 오 좋아요. 자, 이제 사동 피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피동의 의미를 지닌 것을 다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파생 통사도 구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파생적 비동, 파생적 사동은 짧은 사동 피동이라고 하죠. 통사는 긴 사동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동을 만약에 예로 들자면은요.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입니다. 그리고 긴 사동은 뭐뭐하게 하다. 지역. 자, 피동은요. 이히리기 혹은 앞에 체연 명사 붙고 되다. 딱 붙어있던 짧은 겁니다. 자, 그럼 피동은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 앞에 용언이 들어가서 가까워지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하게 되다. 되다. 자, 요게 동사적 피동입니다. 아이들을 잘 웃기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사동이랑 피동 구분하는 방법 쉬운 방법 얘기해 준 적이 있어. 목적어 지니고 있으면 90% 정도는 선생님이 사동이라고 얘기했죠. 역시 아이들을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자, 선영이가 아이들을 잘 재우는 편이야. 자, 찾았습니다. 사동입니다. 내고 사동 접사가 2개 들어가 있는 사동이죠. 자다에 이와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사동이에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이죠. 자, 곽철용이는 자세를 낮춰서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낮추다, 낮다에 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히리기 우구추 있으니까 파생적 사동입니다. 잘 날리는 날아가게 하는이죠. 자, 잘 날리는 날아가게 한다. 날다 플러스 리겠죠. 자, 해서 화투패를 어때요? 목적어 들어가 있죠? 사동입니다.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 짧은 사동이네요. 가영이에게 글을 읽게 하다. 여기 찾았다. 읽게 하다. 하게 하다. 자, 하게 하다. 읽게 하다. 당연히 하게 한 거니까 사동이겠죠? 하게 하다. 사동이고 얘는 긴 사동이네요. 동사적 사동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눈 덮인 덮이다. 어때? 눈이 덮여버린 거죠? 드디어 피동 나왔습니다. 짧은 이히리기 피동입니다. 파생적 피동. 흑염소를 먹인다. 자, 요 단어 일단 먹인다에서 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이히리기 우구추의 이입니다. 해서 짧은 사동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 흑염소를 먹인다 이거 맞아요.
파생적 사동사이거든요. 사동사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얘는 사동의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사동의 의미가 아니고 키우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밝히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을 밝히다도 밝게 하다라는 자 밝히다에서 희도 사동 접사거든요. 그런데 돈을 밝히다, 그죠? 음식을 밝히다, 제게는 조용하다는 의미의 주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동사라고 해서, 즉 사동 접사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동은 아니라는 거겠죠? 자, 뽀삐에게 강아지예요. 뽀삐에게 팔을 물리다, 네, 물리다. 자, 비동 나왔습니다. 물림을 당한 거죠. 고, 얘는 짧은 비동입니다. 결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리다 이희릭이 붙은 것 같죠? 아닙니다. 얘는 기본형입니다. 손목이 그냥 결린 상태인 거예요. 능동형 표기입니다. 기본형이 결리다이니까요. 자, 신혜에게 업혔다, 찾았다, 업혔다, 업히었다죠? 히입니다. 신혜에게 업힘을 당한 거고 목적어 없습니다. 짧은 비동입니다. 너무 격분하며 다이슨 드라이기에 명품옷을 말리려는 자 여러분들 기본형 마르다죠. 옷이 바짝 마르다. 플러스 려는이 붙었습니다. 자 찾았다. 명품옷을 마르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짧은 사동입니다. 눈에 뜨이었다. 자, 붙었습니다. 자, 이기리기 우구추에서 이기리기에서 이가 붙었습니다. 네, 짧은 피동이죠. 나는 약속을 시간을 늦추었다. 어차피 우구추는 사동밖에 없죠. 파생적 사동입니다. 그 친구를 말리다. 자, 요 기본형 말리다죠. 말다 아니죠. 이 단어다가 기본형이 말리다예요. 자, 그럼 말리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동사, 동사적인 거, 파생적인 거, 비동사동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사동과 피동을 살펴봤어요.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잡는다면 사동은 뭐뭐 하게 하는, 시키는 거. 피동은 당하게 되는 거, 주어가 당한다는 거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높임 쪽지 시험 쳐보도록 할게요. 상대 높임법. 자, 이야기, 대화에 상대방을 높이는, 청자를 높이는 방법이죠. 실현 방법 두 가지는요. 네, 바로 종결어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조사, 요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커피예요. 커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사 뒤에 붙는 요 등을 통해서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고 물론 자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십시오 이렇게 종결어미로 상대가 높임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객체 높임법은요 뭐와 뭐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그렇죠. 문장의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부사격 조사 깨가 있거든요. 자, 이 깨는요, 개의 높임입니다. 자, 일부 특수서술어를 통해서 자, 우리 연함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하는 여배 모드 객체 높임법 다 외우고 있으시죠? 특수어휘 여배 모드 자, 특수어휘 객체 높임법. 자, 여는 여쭈다도 되고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여쭈다도 돼요. 자, 배다도 되고요. 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자, 뵙다도 됩니다. 그리고 모는 모시다이고요. 드는 드리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법. 자, 주어 높이는 방법이야. 화자 높이는 방법 아닙니다. 자, 실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 않네. 자, 먼저 주격 조사 깨서입니다. 이와 가가 높여져서 깨서.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선어말 어미 시입니다. 자, 좀 어려워 보여도 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객체 높임법입니다. 그리고 특수어휘 있잖아. 이거 아까 나와 있던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랑 다른 거예요. 자, 좀 이따가 하면 이따 나올 거예요. 상대 높임의 종류 6가지를 한번 다 적어봅시다. 바람이 붑니다. 비읍니다. 하십시오. 제죠? 자, 우리 하십시오. 제 청유형도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100점을 맞읍시다. 오체죠. 자, 내가 1등급인가? 우리 각, 겟센, 넷, 개구먼 우리 수업 중에 외웠었죠. 자, 참복도 가구먼 해서
가겠었네. 자, 하겠체입니다. 개. 숙제 안 했니? 다라니냐잖아. 그 글자 끝나는 거 있죠. 자, 너 개념을 상실했구나. 감탄형. 그래서 하에 라체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묶은 거 해요체가 있죠. 육바 붙습니다. 자, 그리고 해체. 얘가 반말체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와 공부 열심히 해라 좀 다르죠. 그리고 해체는 공부 열심히 했어 와 공부 열심히 했니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요런 얘를 우리는 격식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친밀함의 정도 얘는 격식 없어도 괜찮아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색깔 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볼게. 현대국어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일부 특수어휘를 3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객체 높임법의 여배 모두 아닙니다. 자, 먼저 편찬따가 있죠. 자, 물론 편찬따는요. 선어말어미 시와 동반해서 사용이 됩니다. 들다도 있죠. 얘도 시랑 동반돼서 드시다로 씁니다. 그리고 주무시다. 자, 얘는 어간에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어말어미 시가 붙을 필요가 없고요. 돌아가시다. 죽었다 이겁니다. 돌아가시다. 그리고 잡수시다. 방에 있다의 특수어휘 어간에 이미 시가 들어가 있는 계시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체 높임법 다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네,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문법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잡을 수 있고, 특히 한글 맞춤법은 사실 한글 맞춤법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자, 꼼꼼한 수업을 통해서 다져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연합인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